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김인수입니다. 저는 오늘 상심실성 빅맥의 심전도 진단에 대해서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케이스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부정맥은 크게 이제 빅맥성 부정맥과 섬맥성 부정맥으로 나눌 수가 있고, 섬맥성 부정맥의 치료는 이제 식사에너지 신드롬 혹은 AV 블락의 경우에 있어서 모두 다 인디케이션이 되는 경우에 하는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빅맥성 부정맥은 이제 오리진에 따라서 아트리알 타키카디아나 AV, PSVT,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 등 것이 나눌 수가 있는데, 치료는 이제 약제로 메디컬 세라피를 하거나 아니면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키아리드미아의 이제 중요한 메커니즘이 세 가지는 가장 이제 흔한 그 리엔트리 메커니즘이 있고, 그의 인헤스트 오토매티시티와 트리거드 액티비티 기전이 있습니다. 먼저 리엔트리 메커니즘은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그 세 가지 조건이 두 개의 그 디퍼런트 패스웨이가 있으면서 한쪽에 유니디렉셔널 블럭이 있으면서 한쪽에 그 컨덕션 프로퍼티가 이제 슬로우해서 익사이터블 갭이 이제 생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츄에이션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타키카디아가 이니시에이션 할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이제 ABNRT나 ABRT, 플러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의 인핸스드 오토매티시티 기전은 페이스 슬롭 디폴라리제이션의 이제 그 인크리즈에 의해서 이제 에버노멀 임펄스가 형성이 되거나, 혹은 액션 포텐셜 디폴라리제이션의 이제 스트레스 홀더가 이제 감소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에버노멀 임펄스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APC나 PVC 같은 예시가 있을 수 있겠고, 트리거드 액티비티는 이제 그 칼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메커니즘이 해당이 되는데, L타입 칼슘 커런트의 리액티베이션으로 인해서 인트라셀러러 칼슘 어큐뮬레이션 되면서 이제 에브노멀 임펄스 포메이션이 되는 그런 기전을 이제 가지고 있고, 디군시 톡시시티나 토사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빅맥 중에서도 이제 그 네로큐레스 타키카디아 이제 감별을 대략 이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네로큐레스 타키카디아가 있을 때 RR 인터벌이 레귤러한지 이레귤러한지를 먼저 보게 되고, 이레귤러한 경우라면은 AFib나 플러터, AT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레귤러한 RR 인터벌을 보일 때는 PAV가 명확히 보이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PAV가 이제 QRS 속에 이제 묻혀 있는 ANRT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PAV가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RP 인터벌이 PR보다 긴지 짧은지에 따라서 쇼달피 타키카디아, 이제 롱알피 타키카디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쇼달피 타키카디아 중에서도 이제 RP 인터벌이 70보다 짧은지 긴지에 따라서 ABNRT 혹은 ABRT 혹은 에이티피컬 타입의 NRT로 이제 추정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고, 롱알피 타키카디아 중에서는 이제 AT나 역시 에이티피컬 NRT를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100%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심전도 상에서 이제 PAV를 찾는 것이 사실 하트렛이 빠를 때는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도 또 이제 참고가 이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은 62세 남자고 팔피테이션으로 왔고 하트레이션 150회 정도 됐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보시면은 RR 인터벌이 완전히 레귤러하지 않고 이와 같이 그 이레귤러한 부분도 이제 보이는데, 특히 이제 리드 2, 3의 웨프를 잘 보시면은 그 플러터의 게이지가 됩니다. 그 플러터의 소토스 PAV는 일반적으로 이제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긴 하지만 리드 2, 3 ABF에서 이제 소토스 모양의 PAV가 이제 가장 잘 보일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고, 그래서 이 환자에서 이제 아데노스를 들어봤을 때 이것이 그 플러터의 소토스 웨이브를 이제 명확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아트리얼 플러터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 아트리움 안에서 생기는 마크로 리엔트런트 타키아리드미아가 되고, 소토스 어피어런스를 보이고, 그 카운터 클락와이즈 로테 RA를 이제 카운터 클락와이즈 로테이팅하는 티피컬 CTI 디펜던트 플러터의 경우에는 이제 투스리 AWF에서 그 소토스 PAV 모양이 네거티브 폴라리티를 향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반대로 클락와이즈 로테이팅하는 티피컬 플러터의 경우에는 이제 리버스 티피컬 플러터의 경우에는 투스리 ABF에서 소토스 PAV가 이제 포지티브 폴라리티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참고가 이제 될 만한 부분이고, 조금 전 케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AB 컨덕션은 버라이어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는 AFib보다는 스트롱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안티코글레이션을 하도록 이제 레커멘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노악이 그 보험은 되지는 않는 부분도 이제 또 참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레이트 컨트롤, 리듬 컨트롤 약은 AFib과 비슷하게 이제 약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카드버진에는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TI 그 플러터의 티피컬 CTI 디펜던트 플러터의 이제 어블레이션은 그 RA의 마크로 리엔트런트 그 서큐트 중에서도 가장 이스믹하다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인 IVC 베나카바와
트리커스피드 밸브의 그 사이 이스무스 포션 이쪽을 카보 트리커스피드 이스무스라고 하는데 이쪽을 어블레이션 함으로써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서도 이제 아데노신 들여서 이제 그 타키카디아 감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확인했는데, 이게 케이스가 나와서 이제 아데노신 리스폰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데노신 트라이는 이제, AV 노드를 리엔트런트 서킷으로 가지는 경우에 그 터미네이션 시킬 목적으로도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그 이외에 이제, 하트렛이 빨라서 어떤 타키카디아인지 좀 감별이 어려울 때, 타키카디아를 감별하는 목적으로도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그 AB 노드를 리엔트런트 서킷으로 이제 가지는 경우에 이제 서든 터미네이션 될 수가 있고, 흔하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AT 혹은 RBOT VT도 아데노신의 터미네이션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아데노신 들여서 이제 트랜지언트 AB 블락을 만들었을 때 플러터의 그 소토스 PAV를 보거나 아니면 AT의 그 PAV가 이제 서스테인하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데노신의 이제 리스폰스가 없을 때는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이거나 아니면 혹은 꽤 흔한 경우가 되는데 아데노신을 제대로 인젝션하지 못했을 때 리스폰스가 없다고 이제 보고로 받게 될 수 있어서 이펙티브하게 인젝션을 이제 드렸었는지를 이제 그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56세 여자분이고 EF 27%의 DCMP 환자고 디스니아 팔피테이션으로 왔습니다. 하트레이트 170회 정도의 이런 그 EKG를 보였고 보시면은 그 레귤러한 타키카디아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타키카디아가 어디서 오리지널을 찾기 위해서 이제 P웨이브를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P랑 QRS가 1대1로 매칭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P웨이브는 V1 혹은 리드2에서 이제 보통 잘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환자에서는 V1에서 비교적 잘 보이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서 이 P웨이브와 QRS를 이제 비교적 1대1로 매칭이 잘 되고 있고 P웨이브 몰폴로지 이런 이제 이런 그 하펠러 히스토리를 봤을 때 아무도 AT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심전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 환자에서도 이제 아데노신을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트라이를 하게 됐었는데 아데노신 드리고 트랜지언트 AB 블락이 생겼을 때 이같이 그 V1 리드에서 AT의 그 PAV가 계속 아트리아 타키카디아는 계속 이제 서스테인하는 것을 심전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아데노신 방역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몇 초만 지나면은 다시 또 이와 같이 AT 자체를 터미네이션 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타키카디아 다시 또 이제 서스테인하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PSVT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AB 노드를 이제 리엔트런트 서킷으로 가지는 그런 그 타키카디아 리엔트런트 타키카디아 되고 사실 이 PSVT에는 이렇게 포함되는 그 슈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이제 광범위하게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PSVT라고 할 때는 ABNRT 혹은 ABRT를 이제 보통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귤러한 네로 큐레스 타키카디아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ABNRT 그 EKG 상에서 이제 P웨이브가 이제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QRS 속에 묻혀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심전도를 이제 보인다면은 ABNRT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 P웨이브가 명확하지 보이지만 그 숏RP이면서 이제 RP 인터벌이 70보다 긴 그런 경우에 이제 ABRT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데노신에는 베라파밀로 이제 이렇게 터미네이션 시켜볼 수가 있고 카테터 어블레이션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ABNRT는 보시는 것처럼 AB 노드 안에서 이제 리엔트런트 서킷을 가지는 그런 타키아리드미아가 되고 ABRT는 역시 AB 노드를 리엔트런트 서킷으로 가지면서 동시에 이렇게 바이패스 트랙과 이제 사이에서 이제 이같이 이제 마크로 리엔트런트 타키카디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ABNRT는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엔트런트 타키카디아에 생기는 이제 조건이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패스웨이가 있으면서 한쪽에 유니디렉셔널 블럭이 있고 또 한쪽에 컨덕션 프로퍼티가 이제 슬로우해서 이같이 그 익사이터블 갭이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에 놓였을 때 타키카디아가 이제 이니시에이션 할 수가 있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패스웨이 쪽을 이제 어블레이션 하는 것으로 이제 RF 모디피케이션 하는 것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ABRT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실드 바이패스 트랙과 AB 노드 사이에 이제 마크로 리엔트런트 타키카디아가 되고 이같이 그 프리머처 빛에 의해서 이같이 타키카디아 이니시에이션 되면서 서스테인하는 이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51세 여자분이고 팔피테이션으로 왔고 하트레이트 160회 정도로 오신 환자분이고 그러면은 V1과 리드2 혹은 다른 리드를 봐도 좀 명확하게 P웨이브가 좀
이렇게 보이지는 PAV라고 할 만한 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AV가 이제 그 QRS 속에 이제 묻혀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이제 뒤에서 보여드린 이제 사이너스 컨버전 됐을 때의 그 QRS 몰플로지 비교를 했을 때 V1 리드에서 슈도 R 프라임 웨이브 이제 의심되는 부분이 이제 있어서, 심전도상으로 물론 100% 이제 감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전도상으로 AB NRT를 조금 더 시사하는 부분이로 이제 생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데노신을 이제 그 드렸을 때 이와 같이 그 타키카디아 가다가 이제 터미네이션 되는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EP 스터디에서 이제 AB NRT로 이제 확인이 됐었던 케이스가 됩니다. AB NRT의 이제 치료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슬로우 패스웨이를 RF 모디피케이션 하는 것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엑스레이 그 플로로스코피인데 RAV에서 이제 아나토미컬하게 이제 슬로우 패스웨이 로케이션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위치에다가 이제 카테터를 이제 위치를 시키고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보면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50세 남자분이고 팔피테이션으로 왔고 150회 정도로 왔고, 이같이 그 레귤러한 네로큐어레스 타키카디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분은 그 좀 전 케이스하고 약간 다르게 V1 리드 혹은 리드 2에서도 PAV가 의심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RP가 이제 PR보다 이제 짧은 숏 RP 타키카디아이면서 동시에 그 RP 인터벌이 QRS 시작부터 이제 PAV로 의심되는 부분을 이제 확인했을 때 대략 70ms를 이제 넘어 보이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서 아마도 이렇게 ABRT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심전도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케이스를 100% 감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추후에 이제 그 확인이 됐었던 케이스이고 같은 환자입니다. 이 환자에서 이제 이 타키카디아 때 아데노신을 드렸더니 이와 같이 그 델타 웨이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R이 짧고 QRS 와이드닝이 있으면서 델타 웨이브 몰폴로지를 보이는 이런 심전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티드 바이 패스트트랙이 있는 그런 환자분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WPW 신드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 바이패스 트랙이 이제 안테그레이드 컨덕션이 가능한 바이패스 트랙이 있는 환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심전도 패턴이 되고, WPW 이제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린 것처럼 PR이 짧고 와이드 QRS의 델타 웨이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좀 전 케이스는 이제 라이트 프리월 바이패스 트랙 이제 환자분이어서 이와 같이 이제 어블레이션 했었던 이제 환자분이었었고, 타키카디아 나타나는 양상은 이제 이 AB 노드를 어떤 방향으로 이제 리엔트리를 이제 도느냐에 따라서 AB 노드를 돌 때는 그 QRS 양상으로 나타나는 올소드로 및 ABRT로 나타날 수가 있고, AB 노드를 이와 같이 이제 돌 때는 그 안티드로 및 ABRT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이때는 바이패스 트랙으로 이제 안테그레이드 컨덕션을 하기 때문에 QRS 와이드닝이 생기는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를 보이는 그런 타키카디아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24세 남자분이고 팔피테이션과 싱코피로 왔습니다. 이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제 고민해 보면 보시는 것까지 이 케이스는 이제 굉장히 이제 험악하게 이제 생겼는데, RR 인터벌이 이레귤러 하면서 QRS 몰폴로지가 QRS 와이드닝이 있으면서 델타 웨이브가 이제 의심이 되는 그런 환자의 이제 심전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싱코피로 왔고 이제 그 언스테이블 했기 때문에 이제 카디오 버전을 이제 필요로 했었던 케이스였었고, 이와 같이 그 WPW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앞에 케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 올소드루믹 혹은 안티드루믹 ABRT 그 타키카디아로 이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좀 전에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AFib 동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단은 그 WPW 증상이 없을 때는 옵저베이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는데, 사실 이 WPW가 AFib 동반됐을 때 서든 데스 리스크가 1년에 한 0.2% 정도는 이제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과연 정말로 증상이 없는 것인지는 트레드밀 테스트나 그런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이밸리에이션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문헌상으로는 한 1년에 한 0.2% 정도 서든 데스크가 AFib 동반됐을 때 이제 그럴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서든 데스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팩터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영에이지 혹은 EP 스터디상 ABRT가 인더스빌리티가 있거나, 혹은 멀티플 바이패스 트랙이 있거나, 혹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팩터인데, 그
그 AFib 발생했을 때 쇼티스트 RR 인터벌이 250ms보다 짧거나 혹은 액세서리 패스웨이의 ERP가 250ms보다 짧거나 이럴 때는 그 이제 서든 데스 리스크가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WPW 환자에서 AFib이 생겼을 때 에이비노달 블로킹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바이패스 트랙으로 이제 컨덕션 되는 거를 더 이제 조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AFib이 Vfib로 디제너레이션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이제 서든 데스 리스크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AFib 환자에서 WPW 환자에서 AFib이 생겼을 때는 이와 같은 그 에이비노달 블로킹 에이전트는 이제 컨트라 인디케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 케이스도 쇼티스트 RR 인터벌이 250ms보다 짧은 거의 한 200ms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그 하이 리스크로 환자분들은 생각이 됐었던 케이스였습니다. EP 스터디도 좀 이와 같이 그 WPW는 AFib이 이제 생겼을 때 Vfib로 디제너레이션 될 수가 있어서 네, 굉장히 그 주의를 요합니다. 또 다음 케이스인데 66세 남자분이고 팔피테이션과 디즈니스로 내원을 했고 하트레이트 한 166회 정도이고 보시면은 역시 RR 인터벌이 이레귤러 하면서 QRS 와이드닝이 있고 그 QRS 몰폴로지가 델타 웨이브가 있을 것으로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QRS 몰폴로지여서 역시 이 케이스도 AFib 동반된 WPW 환자의 이제 심전도입니다. 좀 전에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라피틱 옵션이 아닌 것은 역시 그 AV 노덜 블로킹 에이전트는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는 이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모니터링 하던 중에 이제 혈압이 70까지 떨어져서 카디오 버전하고 이제 사이너스 컨버전 됐을 때 이와 같이 그 WPW 이제 양상은 이제 보이는 심전도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에서 이제 액세서리 패스의 위치를 이제 추정을 해 본다면은 V1에서 그 네거티브 벡터를 보이면서 라이트 사이드일 것으로 생각되고 또 V2부터 이제 그 델타 웨이브의 폴라리티가 포지티브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그 얼리 트랜지션을 보이는 이런 양상이라서 라이트 쪽이면서 이제 세프툼 쪽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레이트 2, 3 ABF가 전반적으로 네거티브 벡터를 이제 형성하고 있어서 라이트 포스트 세프툼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심전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EP 스터디에서 이와 같이 그 라이트 포스트 세프툼 위치에서 이제 액세서리 패스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고 이쪽을 어블리션하고 델타 웨이브는 없어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중에서 이제 상심실성 빈맥을 이제 심전도로 이제 그 진단 혹은 의심을 할 때 꼭 알아두고 좀 염두에 둬야 할 그 VT를 이제 하일리 서제스트하는 그런 EKG 그 케이스들을 이제 몇 가지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의 그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가 거의 도미넌트합니다. 거의 85% 이상은 이제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인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 그 픽스드 번들 브랜치 블락이 동반된 슈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혹은 펑셔널 번들 브랜치 블락이 동반된 슈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혹은 WPW 환자에서 이제 그 타키카디아가 있을 때는 이제 와이드 QRS 슈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이드 QRS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를 볼 때 어쨌거나 그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인 경우가 이제 가장 그 많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요합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56세 여자분이고 스트럭처럴 노멀하티였고 팔피테이션으로 이제 왔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하트레이트는 120회 정도였었고 이 케이스 보시면은 얼핏 보면은 이제 그 네로 QRS 타키카디아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QRS 듀레이션 한 136 정도로 되었었고 그렇게 오인되기 수 있을 만한 그 이유는 이제 QRS가 시작하는 부분인 이 인트레코이드 디플렉션 타임이 이제 좀 상당히 짧은 것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임에도 불구하고 QRS가 비교적 내로우하게 보이는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즉 그리고 이 환자는 이제 사실 그 어떤 어디서 오리진인 타키카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P웨이브를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V1 혹은 리드2를 일단 먼저 봤더니 맨 밑에 리듬 스트립 리드2에서 보시면은 여기 그 P웨이브 QRS와 매칭되지 않고 QRS와 상관없이 마칭스러워하는 V의 디소시에이션을 보이는 이런 그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키카디아는 VT로 이제 생각이 되는 타키카디아였었고
실제로 이피스터디에서 이제 파필러리 머슬 VT로 이제 확인이 됐었던 환자였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포스트레 메디얼 파필러리 머슬 VT였어서 그 컨덕션 시스템에 가까운 쪽에서 오리지널 타키카디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QRS도 이제 샤프하기 시작하는 그런 EKG였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었습니다. 여튼 상심실성 빈맥을 이제 간별 진단할 때 꼭 알아두고 염두에 둬야 할 VT를 하일리 서제스트하는 그 EKG 파인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VA 디소시에이션, 캡처 빛, 퓨전 빛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일 때는 꼭 반드시 그 VT를 그 하일리 서제스트하는 소견이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케이스 캡처 빛의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와이드 QRS 타키카디가 가는 중간에 QRS 몰플로즈가 다른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이너스 컨버전 됐을 때 QRS 몰플로즈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즉 이때 이 앞에 있는 이 사이너스 P에 의해서 QRS가 이제 캡처된 이런 그 캡처 빛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여치 그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중간에 이와 같은 캡처 빛이 보일 때는 이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는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 을 이제 하일리 서제스트하는 그런 소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퓨전 빛의 케이스가 되는데 역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가는 중간에 QRS 몰플로지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사이너스 때의 QRS 몰플로지와는 또 다르고 이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중간에 그 다른 이제 QRS 몰플로지가 또 약간 달라서 앞에 있는 이 사이너스 P가 일부는 캡처되고 일부는 이제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 리듬으로 이제 계속 다면서 퓨전된 그래서 이제 퓨전 빛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심전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가는 중간에 좀 전에 보신 캡처 빛이나 이와 같은 퓨전 빛 보일 때는 이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는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 가능성을 굉장히 그 하이리 서제스트하는 소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은 80세 남자분이고 스트로스 EF는 이제 괜찮았던 환자분이었었고 수술하고 이제 타키카디아가 생겨서 이제 협진이 났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하트레 180회 정도의 QRS 140으로 와이드 QRS였었고 레귤러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였었습니다. 심전을 보시면 PAV를 먼저 찾아보니까 V1하고 리드2에서도 비교적 잘 보였었는데 여치 그 V1에서 PAV가 여치 보이고 QRS가 이제 1대1로 이제 매칭이 되는 것으로 이제 보여서 우리가 사이너스 리듬 때 이제 QRS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타키카디아 때의 QRS 몰플로지와 사이너스 리듬 때의 QRS 몰플로지가 거의 그 동일해 보입니다. 그 RBBB가 픽스드 번들 프린시플러인 RBBB가 있는 환자분이었었고 그래서 좀 전 케이스는 이와 같은 그 AT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이런 그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다음 그 파시큘러 VT 케이스를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환자의 하트 리듬이 어디서 오리진인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 심전도에서 제일 먼저 PAV를 찾아야 되고 보통 V1 혹은 리드2에서 잘 보여서 PAV랑 QRS가 1대1로 매칭이 잘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WPW 환자는 이제 AFib 동반됐을 때는 서든데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의를 해야 되고 이때는 이제 에비노드 블로킹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이제 보일 때 물론 SVT에 이제 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그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의 경우에 이제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런 이제 심전도에서도 혹시나 이제 VT를 하이리 서제스트하는 그런 심전 소견이 보이지는 않는지 꼭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